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총국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경기도의원 이은미입니다. 지난 4월 10일에 안산에서 치러졌던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도의회에 입성한 지 이제 6개월쯤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소회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2024년이 행운의 해가 되었는데요. 보궐선거로 영광스럽게 경기도 의회에 입성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안산 국악원장을 역임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상임위가 문화예술 분야가 아니고 이제 안전행정위원회를 선택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문화예술에 가장 큰 관심이 있지만 최근 재난으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약 1,414만 명으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 범죄율, 교통사고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 대책 및 생활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의 이제 도전 끝에 도의원이 되셨습니다. 재수까지 하신 건데 그동안 이제 이런 도의원이 돼야겠다.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현안과 정책들이 미래 세대에게 숙제만 주는 사업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게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나아갈 비전을 생각하며 조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도의원 되면 이러이러한 조례 발의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셨을 텐데 지금 준비 중인 조례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준비 중인 경기도 긴급 차량 출동 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요. 화재나 재난 발생 시에 도민의 생명과 재난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고민 끝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히 긴급 차량 진입이 어려운 취약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 군,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도민 여러분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긴급 차량 길 터주기 훈련, 소방 용수시설 유지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민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중하고 있는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성감학원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토론회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성감학원 사건 간략한 소개도 해주시고요. 이 사건 왜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질문 주신 대로 제가 집중하고 있는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성감학원 사건입니다. 성감학원은 1942년 일제가 불황아들을 격리, 수용 목적으로 설립한 수용시설이었는데 해방 이후에도 경기도가 운영하면서 1982년까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특히나 제 지역구인 대부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좌장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과 성감학원 네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성감학원 사건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그리고 피해자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성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경기도 내 피해자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국 단위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의 나이가 그 당시 5세에서 15세라고 합니다. 시설에서 한글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아서 글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분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신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화대장에 이름이 있거나 원화대장을 작성하기 전에 피해를 입었던 모두에게 진정한 사과와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내년부터는 약제비 지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많은 목소리 내고 계신데 그중에서 이런 겁니다. 주변 환경 바뀌게 되면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다면요? 네, 저는 경기도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현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안전의 범위가 넓지만 그중에서도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곳곳에 여성 안심 귀갓길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능뿐만 아니라 CCTV, 안심벨, LED 조명 등 범죄 예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귀갓길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미흡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